자, 지금 시간은 포괄승계인. 이제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포괄승계인이 누구냐면 상속인을 말해요. 상속인. 포괄승계인이라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무를 다 이어받는 것. 그것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다 이어받는 사람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 포괄승계인. 그래서 상속이 되면 아버지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나도 갚아야 되지. 네.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돈은 누구야? 다 내게 되지. 나의 권리. 그래서 상속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괄승계인이라고 해요. 포괄승계인의 반대말은 특별승계인, 특정승계인. 그 사람은 특정한 것만. 예를 들어 매매를 했다. 그럼 지연이가 온유한테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오는 거지. 네. 그것을 이제 특정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매매 계약 후에 등기 전에 사망 시 매매를 계약하고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 상속인들이 포괄승계인으로 공동 등기한다. 상속인들이. 이해되지? 네. 이해되지?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1월 1일 날 B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5월 1일 날 뭐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 5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A가 이때 사망한 거지. 3월 1일 날 사망을 한 거지. 네. 사망을 했으면 이 등기를 A 이름으로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지. 네. 그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A의 상속인. A의 상속인이 뭐가 돼야 돼? 그러면 포괄승계인이요. 상속인이 뭐가 돼야 돼? 그래. 포괄승계인이요. 등기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요. 의무자. 아, 의무자야. 네. 의무자로서 그리고 B가 뭐 등기 권리자가 되지. 네. 권리자로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한다. 이때는. 자, 포괄승계인이란 상속 받았을 때 아니면 합병 후에 존속. 합병 후 존속이라는 것은 또 법인이 있고 A 법인이 있고 또 B 법인이 있는데 이 A 법인과 B 법인이 합병하고 요것이 B 법인이 된 거야. 그냥 B 법인. 네. A가 없어졌어. 네. 그러면 요것도 그렇게 해서 존속된 요 법인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요 법인도 포괄승계인이다. 네. 자, 이번에는 분할. 여기에 A 법인인데 A 법인이 분할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여기는 없어져 버리고 요거만 살았어. 요거만. 네. 요거만 살아서 살았어. 그럼 요거 없어진 거 분할로 소멸된 거 요것이 바로 포괄승계입니다. 조금 어렵다. 구분해야 된다. 포괄승계 문제 나와. 네. 합병 후 존속법인인지 분할 후 소멸법인이 그건지 이런 것들이 둘 다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이지. 와. 자, 종중이 명의 신탁해주 후 수탁자 사망 시 수탁자의 상속인을 의무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알아야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 누가 권리자가 되는지 알아야 그 사람 걸 가지고 오라 그러지. 네. 근데 의무자 권리자를 구분 못하면 돈 못 벌겠지. 네. 그 사람한테 네. 손님 안 가지. 갔다가는 낭패 당한다. 자, 보자. 종중이 있는데 A 종중 A라는 종중이 있는데 종중이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지. 등기를. 네. 종중이 뭐예요? 종중? 종중이 장훈유 인동장 씨의 가문들 뭐 그래, 그런 거 종중이야. 네. 너는 무슨 김씨지? 경주김 씨요. 그럼 경주 김씨 종중이 있는 거잖아. 아, 네. 그 종중이 가옥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중 이름으로 산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지금도 있지. 경주 김씨는 네. 경주에 있는 땅들 많이 있겠지. 네. 경주 김씨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런데 종중이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수탁자를 세웠어. 수탁자가 뭐냐면
자, 명의신탁 어제 좀 했지? 그거 네. 어제 배운 거 같은데. 명의신탁을 한 거야. 어떻게 네. 해서 종중이 위탁자가 되고 어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된 거야. 받은 사람. 응? 네. 종중이 위탁자가 되고 B가 수탁자가 된 거야. 그러면 B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B 이름으로. 네. 종중 이름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종중 대신 B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 명의 신탁을 했는데 종중이 자, A 종중과 B가 명의 신탁 계약을 한 거야. 네. 명의 신탁 계약을 했어. 네. 계약을 했다는 건 뭐냐면 B가 A 대신 이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거야. B 이름으로 땅을 사고 팔았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요것이 명의 신탁을 해지했어.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너는 우리의 대표가 아니야 하고 해지를 했어. 네. 해지를 했는데 이제 명의 신탁하고 해지를 했는데 해지 후에 수탁자가 사망을 했어. 수탁자 B가 사망을 한 거야. 해지를 했는데 네. 사망을 했는데 B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여기 B 이름으로 집도 사고 네. B 이름으로 땅도 샀단 말이야. 네. 자, 이 B 이름으로 집도 사고 땅도 샀는 이것을 이제 해지하고 나서 뭘 해야 돼? 종중 이름으로 가져와야 되지. 네.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사망을 해버려. 죽어버린 거야. 가져오기도 전에 해지만 했고 사망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이 B의 상속자 예를 들어 B-가 있어. 네. 그럼 B-를 뭘로? B-가 뭐야?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의무자가 되지. 주는 사람. 네. 지금 B 이름으로 집도 사고 땅도 샀잖아. 네. 종중 대신. 네. 그러면 B의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 네. 그럼 B는 주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 주는 주는 사람이지. 사람이죠. 주는 사람이니까 의무자지. 네. 근데 B가 사망했으니까 B의 상속자 B-가 의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탁자의 상속인을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네. 오케이, 여기 이해? 네. 네. 자, 이번에는 무슨 상황이냐면 종중이 A 종중이 해지 전에 A 종중이 명의 신탁을 B에게 했고, 근데 해지를 하기 전에 수탁자가 사망했어. 수탁자 B가 사망했어. 자, 해지도 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에 B 이름으로 땅도 있고 B 이름으로 집도 있지. B 이름으로 땅도 있고 집도 있어. 그러면 이때 사망을 해버리면 이거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려면 B에서 B-로 상속자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해야 돼. 요 땅과 집을 B의 아들 걸로 상속 등기를 하고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명의 신탁 해지를 하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 좀 복잡하지? 네. 해지를 했으면 상속 등기가 필요 없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해지를 하고 사망을 했으면 상속 등기가 필요가 없는데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되는데 네. 해지 전에 사망을 했으면 네. 상속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상속 등기를 또 해야 된다는.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일단 아버지 거고 지금 아직도 계약이 유효하잖아. 네. 신탁한 그 계약이 계속 유효해. 아직 아버지 거야. 이게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버지 거니까 이것을 아버지 거로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들께 된 다음에 일단 아들 걸로 해야 돼. 상속을. 아직 해지 안 됐으니까. 아직 아버지 거 그대로 당연히 아들 거지. 네. 그리고 해지를 하고 그리고 아들에서부터 이제 종중 걸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어렵겠지. 머릿속으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네. 자,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전 매도인 사망 시. 5번 온유가 그려봐라. 네. 한번 해봐. 저거요? 온유가 한번 그려봐. 요 글씨 보고 한번 그려. 네. 이거 중점 땡겨 이거. 뭐가?
자 일단 지우고. 네. 시연아 잘 보이는지 좀 봐봐. 잘 보이는데?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한번 읽고. 자 읽으면서 바로 해야지. 자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야 안 가리네. 자 이걸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간 토지선을 좀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 전 매도인이 사망 시,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있으면은 일단 이 날에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를 이 A 씨가 A 매도인이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허가를 이거 허가 해주세요라는 거를 이제 기관에다가 신청을 제출한 후에 이 허가 전에 여기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허가를 해주려고 원래 여기가 3월 1일이면은 이 사람이 1월 1일 날 신청서를 보냈는데 제출. 네, 제출을 적어, 했는데 제출 적어 밑에다. 제출을 했어. 제출을 하고 이제 3월 1일 날 허가하기로 이날 허가하기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허가가 아무튼간에 이때 허가가 됐다고 치고 하는데 그 허가 전에 2월 1일 날 이 매도인이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이 2월 1일 날 사망했을 때 이런 시츄에이션이 이제 발견됐을 때 허가 중에 상속 사실 증명서를 허가 증에. 네, 허가 증에 그러니까 이 여기다 제출한 이 허가 증에다가 상속 사실 증명서면 첨부를 등기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A가 지금 사망했으니까 A가 사망한 이 죽은 사람의 제출서에다가 이 A가 그러니까 이 A를 누구한테 이 B한테 그 상속했다는 것을 이제 상속한다는 것을 이제 이런 상속 사실 증명서를 이 제출서에다가 다시 첨부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잘했어. 아무튼 잘했다. 그래. 네. 박수. 잘했다. 오케이. 나가고. 아니 잘했고. 잘했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정정하면 여기서 사망을 했는데 여기서 허가가 나기로 했는데 사망을 했어. 그러면 네. 신청서에는 지금 예를 들어 뭐 의무자가 누구로 돼 있어? A로 돼 있지. 그럼 허가서가 나오면 의무자가 누구로 나오지? A로 나온단 말이야. 네. A로 나오는데 A는 지금 허가서 나올 때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허가서가 나오면 돼 안 돼? 못 써먹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름은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 아니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때? 이때는 A에서 A-로 상속되었다는 상속 증명서만 그냥 첨부하면 또 첨부해서 허가서 플러스 뭐 상속 증명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등기가 된다. 네. 오케이? 다시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네. 상속인 이름으로. 그냥 상속되었다는 그걸 증명서 하면 된다. 자, 6번. 포괄승계인이 누구라고?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포괄승계인이 누구라고? 등기 의무자의 승계인이요. 포괄승계인이 상속자. 네, 상속자요. 포괄승계인이니까 상속자. 자, 상속자가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됐어. 그럼 뭐야? 의무자라는 게? 뭐 파는 사람이지? 네. 팔아야 되는 사람인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청서상 등기 의무자가 같아 틀려? 달라요. 다르지. 네. 원래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빠인데 아빠는 죽었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의무자는 신청서상 의무자는 지금 아들이야. 네. 그럼 달라도 주소와 성명이 달라도 변경 등기할 필요 없이 다시 이것을 변경 등기 이름과 주소를 아빠에서 아들로 변경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 네. 포괄승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냥 이전 등기하면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네.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어. 네. 매매 계약을 1월 1일 날 했는데 어떻게 됐어? 계약을 했는데 A가 사망한 거지. 네. 사망했고 이제 등기는 이때 2월 1일 날 사망했고 3월 1일 날 등기를 해야 되는데 A의 아들 A 다시 이름으로 지금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를. 네. 맞지? 네. 그러면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의무자는 누구야? 원래 의무자는 A인데 A요. 네. A는 지금 없지. 네. 네. 그러면 A 다시가 상속 증명만 하면 네. 여기에 매매 계약서에 있는 거 계약서 플러스 상속 증명만 하면 등기해 준다고.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네. 응? 등기할 때 뭐 가져오세요 하지. 아들이 갑자기 찾아서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저 뭐가 필요해요? 그럼 그래요? 그럼 아들이 등기 안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사실 그래요? 증명서만 그러면 뭐 상속했다는 거 경명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지. 네. 그리고 뭘 가져와야 돼? 상속 사실 증명서. 그리고 이제 등기 해줘. 내가 등기 나한테 받으려면 한 50만 원 가져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좋다. 그러면 되는 거지. 5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등기하는. 야, 종이 한 장 해주고 50만 원 받으면 쉬운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네. 종이 한 장 처리해주고. 알베 단계 번 거잖아요. 그래요. 진짜. 써주. 자, 게임 현질 할 거예요. 자, 8,000원 원 자, 첨부 정보. 이제 첨부 정보. 포괄 승계인이 등기할 때 무엇을 첨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포괄 승계인이 등기할 때는 매매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원하지 않아서 매매 계약서 확정 일자를 안 받았어. 그리고 상속 등기를 하고 매매 등기를 하지 않아 위조 등기 위험이 상존한다. 위조 등기 위험이 상존해. 위조 등기. 네. 상속 등기 후에 매매 등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상속 등기는 조금 위조 등기의 위험이 상존해. 왜? 조작하기 쉬워요? 조작하기 쉽다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가 상속. 내가 이 사람 상속인입니다. 막 이렇게 조작하기 쉽다는 거지.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상속인 없어요. 내가 혼자 다 상속이에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지. 그런 위험이 있어. 그래서 상속인이 맞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내가 상속인입니다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지. 네. 근데 이것을 이웃 옆에 사는 이장이 동네 이장이나 옆집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A씨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하고 인후보증서 써준다고 돼? 안 되는 거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돼. 자, 4번 이제 기타살이 1번. 네. 채권자 은행이 상속받을 건물의 가압류 시 상속 등기 전 가압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하사유에 대해서 배울 건데 29-7 각하사유로 채권자 대위로 상속 등기 후 가압류 등기해야 된다. 상속 등기 전에 가압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헷갈려 맞지? 네. 글로 봐가지고는. 어제 과압류 배워가지고 알것 같아요. 가압류는 아는데 자 이제 또 이 그려봐야 돼. 자꾸 그려보고. 삼각관계 만들어가지고. 29-7이 뭐예요? 이제 여기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각하하는 사유가 있어. 네. 1호 사유로 각하하는 게 있고 2호 사유로 각하하는 게 있고 3호 사유로 각하하는 게 있는데 요건 29-7의 사유로 각하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네.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압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러니까 너는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각하한다. 등기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과압류는 어제 배웠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은행이 A라는 사람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어. 자, 1억을 빌려줬는데 A가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네. 안 갚아. 안 갚고 있다가 A가 뭐 했다? 사망했다. 그러면 은행은 1억 그냥 빌려주나? 아니지. A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 건저당을 설정했지. 네. 건저당을 설정했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가압류해서 경매 붙이려고 하는 거야. 네. 이제 경매 붙이려고 하는데 사망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을 그냥 바로 지금 A의 집이지. 네. A의 집을 바로 가압류할 수 있느냐? 네. 은행이 가압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가압류해버렸어 그냥. 네. 가압류하면 어떻게 된다? 가압류하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해?
네. 그럼 가압류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은행 왜? 못 날린. 뭐 사실은 A 거라서 뭐 가압류 할 수 있는데 네. A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는 A에서 A의 아들로 A 상속 다시. 등기, 네.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가압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오케이? 네. 자, 근데 여기 채권자 대위 나오지 또. 네. 자, 은행이 있는데 A한테 빌려줬어. 네. 근데 A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은행이 A의 아들로 A에서 A 아들로 뭘 해야 되냐면 상속 등기를 해야 돼. 네. 상속 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해야 되지. 네. 가압류를 해야 되지. 그럼 요 상속 등기를 A가 죽었기 때문에 못 하잖아. 네. 그럼 A 다시가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하고 싶어요. 싶어. 안 하고 싶지. 네. 내가 왜 해? 어차피 하면 은행한테 뺏기는데 안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 A를 대신해서 A 다시의 요 집을 상속 등기를 하는 거야. 네. 대위. 원래 누가 해야 돼? A 다시가 해야 되지. A 다시가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 A 다시는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은행이 이것을 상속 등기를 대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채권자 대위하고 똑같지? 네. 네. 대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대위해서 한 다음에 1번 한 다음에 가압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민법을 배우니까 또 쉽다 맞지? 네. 자 이제 몇 번 했나? 이제 2번이에요. 이제 2번 했나? 네. 2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 네. 아니 아이고. 했잖아. 비상속이네. 지금 동그라미 1번 했지? 아. 네. 동그라미 1번 했어. 다른 2번 해야 돼요. 자 2번 피상속인이 생전 채무를 가지고 사망했어. 그럼 채권자는 대위 상속 등기 후 가압류 등기. 똑같은 거야. 1번 위에 채권자 은행이나 똑같은 거야. 맞지? 네. 저당권이랑 근저당 비상. 상황이 똑같은 거야. 위에는 근저당권이고 밑에는 그냥 저당권일 뿐이지. 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빚을 받으려면 상속자한테로 빚을 받으려면 상속 등기를 하고 가압류해서 그 집을 가져와야지. 네. 등기하지 않고 가져올 수는 없다. 독촉을 해야 된다. 독촉하는 게 아니라 대위 상속 등기하고 가져오면 돼 내가. 네. 내 거면 그 사람 주기 싫으니까 안 해주겠지. 네. 안 해준다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주기 싫어? 그럼 내가 할게 하고 해버리면 돼. 소멸시효가 생길 수 있다. 내가 하고 가져와 버리면 돼. 그렇지. 네. 3번 피상속인이 매매 계약 후에 사망했어. 매매 계약 후에 사망하고 채권자 대위 상속 등기가 이때는 불필요해. 네. 포괄 승계되었으므로 자동. 등기 의무자가 달라도 가처분 판결 후 등기 신청 가능하다. 이거 이해되나? 네. 그릴 수 있나? 네. 어? 잠시만요. 네. 지현이 그릴 수 있겠나? 아니요.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자, A가 B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1월 1일 날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여기서 사망을 했네. 맞지? 네. 그러면 A가 사망을 했네. A가 사망을 했어. 2월 1일 날 이게 의무자지. 네. B가 권리자고 의무자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뭐 요것을 그러면 B가 뭐 채권자 대위로 뭐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건 매매이기 때문에. 네. 매매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근저당이나 저당은 해야 돼. 상속 등기하고 네. 가져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잡힌 경우는 네. 상속 등기 후에 그리고 뭐 가압류를 했지. 네. 가압류를 했는데 이거는 매매야. 매매는 네. 상속 등기가 필요 없고 필요 없는 상태에서 뭘 했다고? 포괄 승계되었으므로 등기 의무자가 달라도 네. 뭘 한다? 3월 1일 날 가처분 판결 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전 등기 신청. 가처분이 뭐야? 이 집 예를 들어 사망을 했어. 그러면 A에서 A-로 상속이 됐어. 네. 상속이 됐어. 그러면 상속이 됐으면 상속자가 뭘 할 수 있지? 팔면 돼. 팔 수 있지.
A 대위 A 다시. 그러니까 아빠가 B한테 지금 매매를 했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 네. 돈을 다 받았어. 잔금까지 1억을 받았어 이미. 그거를 아빠는. 상속 받은 거니까. 아빠는 1억을 받았어. 그러면 아들은 이제 뭘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지. 네. 아들은 등기를 해줘야 돼. 아빠는 돈을 다 받았어. 아들은 등기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등기 안 해주고 이거를 C라는 사람한테 또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팔 수 있지. 아니 등기가 아빠 걸로 돼 있으니까. 네. 자기가 상속 등기한 다음에 자기가 또 다시 C라는 사람한테 팔 수 있겠지?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 가처분을 하는 거야. B가. 네. 요것을 A 다시 상속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가처분 등기야. 그럼 이 A 다시 상속자가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못 파는 거야. 아니요? 네. 가처분하는 순간 못 파는 거야. 가처분 해놓고 그리고 이전 등기 신청하면 요 이전 등기 금방 안 되니까 가처분하고 이전 등기 하면 돼. 상속 등기 필요 없이 가처분하고 이전 등기 하면 된다. 네. 목사님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저당과 저당은 상속 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매매인 경우는 그냥 가처분하고 상속 등기 안 하고 바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네. 다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탁탁 해놔야 돼. 네. 응? 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뭐 건저당이면 상속 등기 해야 되나? 건저당 상속 등기 해야 돼? 인재당은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아. 이제 그 딱 정리해. 네. 매매는 안 해도 돼. 아니요. 해야 돼요. 딱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네. 4번 매매 예약 원인으로 가등기 후 매도인 사망 시 가등기를 본등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인의 상속인을 의무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림으로 날마다 그림을 그려요. 내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나도 기타 뭐야 그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그러다 나도 화가의 대회를 화가저씨.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칠판을 많이 쓸 줄 몰랐다. 한 줄 한 줄 이렇게 그려야 될 줄 상상 못했다 나도 정말. 자, A와 B가 매매 예약을 했어. 매매 예약이라는 거가 뭐야? 내가 앞으로 매매하겠다 하고 예약을 했어. 네. 내가 앞에 살게 하고 예약을 했어. 당근마켓 거래 예약 같은. 예약을 했어. 그래 당근마켓 거래 예약을 하래. 예약을 원인으로 내가 그러면 요거 할 테니까 요 집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면 돼. 가등기. 네. B가 이제 내가 가져갈게 하고 곧 내가 찜해둔 게 가등기야. 가등기를 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 집을 가져갈 수 있어? 아니요? 못 가져가. 가등기가 일단 되는 순간 이 B가 우선권이 있는 거야. 맞지? 네. 네. 가등기 했는데 하고 매도인이 사망을 했어. 여기서 A가 사망을 했어. A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가등기 했으니까 다시 B가 그러면 B가 본등기를 해야 되나?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인의 상속인을 의무자로 상속인 A-를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리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도 된다. 자, 소유권을 잘 봐. 가등기를 했다가 네. 본등기를 하면 요것은 B의 것이 되지. 네. 가등기를 했다가 본등기를 하면 B의 것이 되지. 네. 요렇게 해도 되는데 네. 요렇게 하지 않고 네. A가 사망을 했으면 A의 아들 상속자 A의 아들 상속자를 의무자로 해서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어차피 B가 원래 A한테 사기로 했지. 네. 근데 A-한테 샀어. 네. 어쨌든 샀잖아. 네. 같은 집이잖아. 그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소유권 이전 등기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이것은. 자, 어디 했나? 이제 문제 1번. 저희 5번 아직 안 했어요. 5번 안 했나? 네. 매수인이 사망 시에도 본등기하지 않고 매수인 상속인을 권리자로 똑같다는 거야. 네.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A가 매도인이 죽었지만 이제는 B가 죽었어. 네. B가 사망을 해도 그러면 원래 A하고 B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네. B가 사망을 해서 A하고 B 다시가 요렇게 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의무자,
B'가 권리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네. 네. 이렇게 소유권이 똑같은 논리지. 네. 똑같은 논리가 당연히 되겠지. 뭐. 역할만 바뀌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럴 때 어떤 문제냐? 이때는 꼭 가등기를 했으니까 본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엄청 꼬았어요. 그럼 본등기 꼭 해야 될 것 같지? 네. 네. 이때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안 되고 본등기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지. 아, 자, 문제. 합병으로 소멸한 갑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가해 매도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을회사의 공동 신청으로 직접 을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 다 이해되지? 아니요. 네. 되잖아. 네. 네. 취해다. 그래야 되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 네. 네. 너무 빠르게 읽어줘서 너무 빠르게 읽어서 그렇지 뭐. 응? 천천히 하면 되잖아. 네. 네. 자, 합병으로 소멸한 갑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그 부동산을 그래. 합병한 그 A 을회사가 법인과 먹을 수 있다는 거. A 법인과 네. 갑 회사가 뭘 했다고? 합병이요. 합병을 했다는 합병. 합병을 하고 뭐가 없어졌어? 그 갑 A 법인과 갑 회사가 합병해서 뭐가 된 거야? 그 합병을 하나가 해서 있어요. A 법인이 된 거야. 갑은 없어져 버린다. 네. A 법인만 남은 거야. 네. 갑은 없어진 거야. 그런데 갑 회사가 합병 전에 요때 합병을 했는데 네. 합병 전에 여기 1월 1일인데 12월 1일 날 갑 회사가 뭘 했어? 매수했어. 집을 한 채 매수를 했어. 네. 매수를 했는데 합병 전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 거야. 네. 등기를 안 한 상태로 합병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매수한 등기에 관해 이제 등기를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과 요 판 사람 있겠지, 매도인. 이 집을 판 사람 있잖아. 갑이 샀으니까 갑이 매수인이니까 요 판 사람 B라는 이 판 사람 매도인과 합병 후 종속하는 이제 요 회사. 요거 을이라고 해. 책에 을이라는 게 나오니까 요 을회사와 매도인과 을회사 지금 원래는 매도인과 갑회사가 해야 되지. 네. 해야 되는데 매도인과 을회사가 공동 신청으로 직접 을회사 명의로 갑 필요 없어. 갑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있는 을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해도 된다. 갑회사의 부동산을 그러니까 을 법인이 대신 이제 해도 하면 된다는 된다. 그런 지금 갑은 쉽게 없어졌으니까 네. 갑이 을로 들어갔지. 네. 그러니까 갑은 곧 을이 된 거야. 갑이 을이 된 거지. 어차피 하나 됐으니까 을이 됐으니까 을이 갑 대신 매도인과 등기하면 된다는 거지. 허락 받을 것도 들어가면 갑이 을 안에 들어갔으니까 맞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지? 네. 지금 몇 분 남았나? 저희 지금 20분. 저희 33분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은 3시 52분이에요. 자, 좀 더 하자 아직. 네. 금방 지나간. 자, 8절 대위 등기 신청. 이제 대위 등기. 우리가 대위 등기 지금까지 좀 들었지. 네. 대신 하는 거. 대위 등기. 네. 자, 이제 대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위 등기. 요게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을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 등기 신청 가능하다. 네. 이거 대의 채권자 대의가랑 같은 거. 자,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을 네. 채무자가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네.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해서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또 돼?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된다는 거야. 이 그림 그릴까? 네. 채권자 대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 되게 그거야, 그거. 똑같은 거.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할까? 이제 답이 있고 을이 있는데, 네. 뭐 병이 있어. 병이 있는데, 삼각관계 나온다. 이 채권자고, 채무자고, 네. 채무자인데, 요 사람께 돼야 되지. 네. 네. 돼야 되는데 갑이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네. 가져와야 되는데 네. 집을 한 채 지금 병이 갑한테 주면
을이 요 가져오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을이 아 답답해. 요것을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네. 요거를 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야. 네. 갑 명의로 등기를 해야 자기께 넘어오지. 네. 네.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의무자가 요 집을 얘 걸로 병의 집을 갑 걸로 만들려면 의무자가 누구가 돼야 돼? 의무자가요. 어. 그 의무자는 걔가 그 의무자는 갑이 얘가 돼야 아, 돼. 네. 의무자 얘가 지금 아, 넘겨야 되잖아. 병이요 병. 의무자는 병이 돼야 되고 권리자는 누가 돼야 돼? 갑이요. 권리자는 리. 갑이 돼야 되지. 네. 갑 대위. 갑이 돼야 되는데 을이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갑 대위. 갑 대위 을 이렇게 을의 명의로 한다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등기가 되면 누구 이름으로 돼? 나중에는 나중에는 갑 이제 되는 갑 거야. 명의로 갑. 되는. 소유자는 갑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말이야. 네. 어? 채무자 엄청 명의 많이 등기 신청 가능하다. 민법에서 하도 많이. 민법에서 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대위자 을로 하는 거야. 자, 1번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얘가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네.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고 상속 포기 시에는 대위 상속 등기가 불가하다. 자, 이것을 이 집이 상속이 됐어. 상속이 됐어. 근데 이 채무자가 이 집을 상속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버렸어. 네. 내가 뭐 상속 안 받겠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돼? 다음으로 대위 상속할 수 없다는 거야. 네. 가져올 수 없다는 거야. 네. 상속 포기해 버려. 아하. 야, 참나. 대위 상속 등기 불가하다는 거야. 상속 포기해 버리면 아그 병이 피상속인이 되고 했을 때요. 갑이 상속인이야. 네. 갑이 상속인이야. 아버지로부터 네. 갑의 아버지로부터 갑의 아버지로부터 네. 자, 요 집을 상속받았어. 네. 그러면 요 집을 상속받아서 예를 들어 이게 집이 지금 갑 아버지 거로 돼 있겠지. 갑 아버지 걸로. 네. 요 그림이 조금 병인데 갑 아버지 거겠지 지금. 네. 갑 아버지 거에서 갑이 걸로 돼야 되겠지. 네. 근데 갑이 상속을 포기해 버린 거야. 아.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을이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야.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상속 받아야 가져오는데 상속을 포기해 버리니까 나는 이거 안 가져오겠다. 나는 내 동생이 다 가져갈 거야 하고 동생이 가져가 버려. 네. 그럼 못 가져오지. 네. 그 그럼 말이지. 어떻게 해요? 그러게.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법에서 배워가야지. 알았지? 아, 네. 네. 이제 이거하고 등기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야. 채무자의 책임자선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의 불가하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내가 어제 좀 얘기했나? 책임재산. 책임재산 얘기 안 하셨죠? 책임재산이 뭐냐면 자, 갑이 을한테 뭐 예를 들어 등기를 해줘야 돼. 1억을 받았어. 요 집을 등기를 해줘야 돼. 네.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채권자지, 네. 채무자지.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 맞나? 네. 이렇게? 아니지. 여기 아니지. 자, 1억을 빌려줬어. 네. 1억을 빌려줬는데 네. 1억을 안 갖고 있어. 네. 근데 갑한테 뭐가 있냐면 책임재산. 뭐 갑한테 이 병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버지한테 상속받는 뭐 집이 있어. 네. 그럼 이 집을 병이 상속받아서 을한테 주면 되지. 네. 가만 있어봐. 갑한테 뭐 집이 있어. 집이 네. 있으면 요 집을 병한테 팔아버렸어. 네. 원래 얘한테 팔기로 했는데 얘한테 파는 거지. 네. 팔아버렸지. 네. 마지막 얘가 가지고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녹음해라. 네. 하고 있어요.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요 1억을 갚기 위해서 팔 수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게 책임재산이야. 네. 요거를 팔지 않으면 이 1억을 갚을 수 없는 거야. 네. 네. 예를 들어 이 집도 있고 다른 집도 있고 다른 땅도 있어. 그럼 이건 책임재산인가? 아니요. 아니야. 유일한 재산. 요걸로만 이걸 해줄 수 있는 그걸 책임재산이라고 하는데 네. 갑한테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을이 이제 가져와야 돼. 돈을 줬으면 가져와야 되는데 이 갑이
병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려. 네. 팔려고 막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이 요거를 대위해가지고 요거를 뭐 자기 앞으로 뭔가를 넘겨야 되겠지? 네. 대위. 그래서 채무자 채무자에게 채권자. 책임 재산을 보전해야 돼. 책임자. 요게 이 사람께 되도록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때만 대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대위는 이 채무자한테 불리하면 안 돼. 네. 내가 대위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이 뭐 1억이 없어진다든지 집이 손실된다든지 이러면 대위를 하면 안 돼. 대위라는 건 이 사람 대신해 주는 거잖아. 네.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만 대위가 가능한 거야. 대위가. 그러면 이걸 병한테 팔았는데 그 을이 팔지 말고 다시 무효해라 이런 거. 책임 재산에 대해서 네. 그 뒤에 상세하게 나오니까 좀 설명 보면서 하자. 네. 오케이. 자, 한번 보자. 3번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기라도 물권 현황과 불일치 시에는 대위 신청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소 등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무효 등기가 이유 없이 등기되었다면 무효 등기가 소유자는 명의가 달라도 대위 등기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원래 불이익하면 등기하면 안 되지. 네. 그런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지만 그게 실제로 물권 현황과 달라.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집이 없어. 네. 집이 없어야 되는데 집이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어. 네. 그럼 그 집을 말소해 버리면 네. 그 사람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나쁜 거죠. 나쁜 거지. 그 사람 원래 집이 없는데 집이 있는 걸로 등기가 돼 있어.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주권 그 말소해 버리면 그 사람은 나쁜 거지? 나쁜 거지만 네. 실제로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대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사실 대위할 수 없지만 물권 현황이 그게 불일치한 건 대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4번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전에도 대위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단 채무자 포기하면 무효가 된다. 상속인이 A가 사망을 했고 A의 아들이 상속을 했는데 뭐래서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받았다. 한정 승인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정 승인을 요 미술에서도 배울 건데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네. A가 사망할 때 A가 아내가 있고 또 A 아들이 3명이 있어. A 아들이 3명이 있어. 그럼 4명이 상속을 받지? 네. 4명이 상속을 받는데 4명이 다 상속 포기를 하면 안 돼. 한 사람은 상속을 받아야 돼. 네.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 A는 상속 포기, B도 상속 포기, C도 상속 포기 한 다음에 아내, 와이프가 상속을 받는데 네.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아빠가 지금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는데 빚이 20억이야.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지. 네. 그럼 상속 받으면 안 되지. 네.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한다면 한정 승인 해버리면 내가 가진 돈에서 돈만큼만 빚을 갚겠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10억만큼만 빚을 갚고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야. 그게 한정 승인이야. 한정만 승인해 준다고요? 한정적으로 내가 그 빚을 상속받겠다. 승인해달라. 승인해주겠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그것이 한정 승인인데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 되기 전에 대위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서 상속 포기해 버리면 대위로 상속 등기 할 수 있다고? 없다 그랬지. 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는 이 사람한테 뭔가 빚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은 그 아들한테 대위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알았지? 그리고 포기 전에 상속 등기를 해버려야 돼. 네. 이거 지연이한테 돈 받을 게 있어. 네. 돈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지연이 아들이 상속 포기하기 전에 지연이 아들한테로 상속 등기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아, 상속 등기하면 저절로 그냥 와버리니까. 상속 등기 됐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집 이제 네가 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연이 아들이 상속 등기하기 전에요. 근데 상속 포기하기 전에. 그런데 상속 포기해버리면 못 받는다고. 대위 상속 못 한다고.
피보전 채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관계없다. 피보전 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에 관계가 없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 청구권 어제 배웠지. 채권적 청구권이 뭐야? 채권적 청구권은 예를 들어 1억 빌려주고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이지. 10년이요.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지. 네. 물권적 청구권은 뭐야? 이 집은 내 거야. 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이 둘 다 피보전 채권이 대위 등기할 수 있는 피보전 권리가 된다. 4시 4분. 자, 어제 채권자 대위를 했으니까 다행히 좀 이해가 되겠는데. 네. 자, 갑에게 을이 받을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1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럼 1억은 뭐야? 채권적 청구권이야. 네. 맞지? 네. 채권적 1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러면 갑이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등기를 이전받아야 돼. 네.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야. 네. 이거는 내 거야. 관련된 게 이거는 아니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이거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대리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해서 갑을 을이 대리해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갑이 을을 대신해서요. 아, 네. 내가 요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네. 그러면 갑이 뭐 병에게 뭔가를 받을 올 게 있으면 이 을이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다. 아, 등기할 수 있다. 갑을 대신해서 을이 등기해서 갑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냥 그래야 얘가 가져올 수 있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대신 대위로 등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소리네요. 내 거를 받으려면 이게 뭐냐? 이게 피보전 권리지. 네. 피보전 권리. 아, 네네. 내가 받을 이 피보전 권리가 돈이든 네. 돈이 아니든 관계없이 내가 받을 것만 있다면 네. 내가 받을 것만 있다면 갑에게 네. 갑이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갑이 어떤 집을 누군가로 받을 게 있어. 그러면 내가 갑 대신 이것을 갑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대위 등기할 수 있다. 네. 왜? 내가 갑한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야. 피대위 권리. 피보전 권리. 그러니까 맞아요. 요게 피대위 권리지. 네. 피대위 권리지. 피대위 권리야 요게. 네. 나에게 피보전 권리가 있다면 네. 피대위 권리를 원래 갑의 피대위 권리잖아. 네. 이것을 을이 대신해서 등기해 줄 수 있다고. 갑 대신. 병 대신 병. 갑 대신. 갑 대신 갑이 병은- 가만히 있으니까 을이 그냥 갑으로 만들어 갑 대신 버린다고. 병한테. 어. 네. 그러면은 갑 대위 을이네요. 갑대위 을이지. 그래서 채권자에게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지. 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 표시 변경 등기는 중성적이기에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대위 등기 가능하다. 뭐 표시 변경, 뭐 집이 예를 들어 뭐 주택에서 빌라로 바뀌었다. 네. 아니면 100평에서 200평으로 바뀌었다. 이런 표시를 바뀌는 거, 아니면 집 주인 이름이 바뀌었다. 집 주인이 개명을 했다. 뭐 이런 것은 누구를 손해 주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런 것은 대위 등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금전 채권도 채권자 대위 등기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무자력을 요구를 하지만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빚을 졌어. 그럼 요거 1억이 금전 채권이지. 네. 돈 내 채권이야. 그러면 을이 1억을 받아야 되면 을한테 요 1억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요 집밖에 없어야 돼. 네. 요거 외에는 무자력이 돼야 돼. 요게 만일 못 가져오면 갑은 무자력이 돼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을은 어떤 갑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대위를 할 수 있어. 네. 근데 금전 채권도 채권자 대위 등기가 가능하다. 금전 채권도 원래는 민법에서는 네. 요 금전 채권은 채권자 대위를 할 수 없어. 아. 피보전 권리가 요게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요게 예를 들어 등기를 가져온다든지 뭐 네. 했을 때 이게 등기가 대위 등기가 되는 거지 민법은.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내가 받을 것만 있으면 네. 뭐든지 있으면 대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내가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 앞에 설명. 네. 근데 원래 1억 이런 거 돈 가지고는 네. 대위 등기 할 수 없다는 거야. 민법에서는. 네. 근데 부동산에서는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든 집을 받을 게 있든 뭐 관계없이 뭐든지 받을 것만 있으면 대위 등기 가능하다. 아, 네. 그게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의 조금 차이. 민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통점은 민법은 큰 법이야, 큰 법. 아, 모든 법의 가장 큰 법. 어떤 게 더 중요해? 작은 법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걸 따르는 거야. 큰 것과 작은 것이 부딪히면 작은 법이 더 특별법이야. 네. 특별법을 따른다. 7번 채무자에게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뭐? 대위 등기할 때. 대위 등기할 때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고 채권자의 가혹한 결과 초래를 방지하고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듭니다. 등기관은 그냥 등기해달라고 하면 등기만 해주는 거야. 네. 채무자가 이거 안 하면 뭐 무자력이 된다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야. 자, 8번 특정 채권이 있어야 하며 특정 채권이 있어야 되지. 네. 있어야 대위를 할 수 있지. 대위를 한다는 건 그 채무자한테 대위할 만한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대위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위를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신청 요건. 1번은 채무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을 것.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가 아니어야 되고 채권자에게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오케이? 네. 네. 뭐 지금까지 계속 있지? 네. 다시 한번 하면 정리하면 답이 뭐 채무자, 네. 채무자의 채권자. 네. 자 예를 들어 뭐 병이 제3 채무자, 네. 채무자야. 이렇게 돼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피보전 권리가 있지. 네. 이 피보전 권리는 뭐 금전 채권도 되고 금전 채권 아닌 것도 된다 그랬지. 네. 어떤 거든지 받을 것만 있으면 돼. 한 가지만. 네. 그런데 이 채무자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돼.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건 뭐야? 금전 받을 게 있는 걸 안 되는 거지. 네. 등기 청구권. 내가 요 집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채무자는. 알았지? 네. 채권자는 뭐 등기 청구 뭐 필요 없어. 돈도 되고 뭐든지 받을 거면 있으면 되는데 채무자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뭐랄 돼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하는 거지. 아. 지금 대위 등기를 하는 거잖아. 아, 그럼 병한테 이제 의리 너 갑한테 그 등기 이전 해줘.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이전 해줘. 의리 갑을 대신해서 네. 병한테 네. 병한테 의리 갑을 대신해서 너 갑한테 등기 넘겨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지. 아, 네. 네. 그러려면 갑한테 등기 받을 권리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네. 지금 몇 시냐? 지금 네, 4시 4시 12분이요. 저희 1시간째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케이. 갑자기 여기서 쉬고 하자. 네. 5분만 쉬었다.